그런데 이 사격은 군 당국에서 떨구는 건데 군 당국은 또 누구의 지시를 받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서연평도 부근에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이 북한 군인들의 총에 맞고 또 그 시체가 훼손되는 그런 뉴스를 듣고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 A씨는 지난 9월 21일 소연평도 인근 해상 어업지도선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 무궁화호 500톤급에 타고 있던 어업지도원 우리 공무원이 왜 북한 땅에 가게 되었는지, 또 북한 군인들은 민간인에도 불구하고 왜 총격을 가했는지,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이 실종된 공무원은 21일 실종되었고 우리나라 해경에서는 헬기까지 동원해서 소해안을 샅샅이 수색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국이 22일 10시 30분 방한복을 입은 북한 군인들이 나와서 실종된 우리 공무원의 시체를 화장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한다면 화장이라고 말할 수 없고 시체를 불을 태워서 훼손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반인륜적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북한에는 이런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총을 함부로 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것이 궁금해서 북한에서 최근에 탈북하신 또 최전년에서 근무하신 분들 두 분께 전화를 통화해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니, 무장도 하지 않은 민간인이 해안가에 나타난다고 하면 사격을 하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도 함부로 발포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우리가 박왕자 씨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네, 박왕자 씨는 그때 2008년 7월 11일 새벽 4시 30분에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해안선을 혼자서 이렇게 걸었어요. 이렇게 걸다가 어느 부분부터는 철책선으로 이렇게 접근 금지라는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오소리 굴같이 접근 금지 옆에 그 철책선이 약간 이렇게 구멍 같은 게 나 있었고 아마 박왕자 씨가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뚫고 아마 거기 들어가서 여기는 과연 뭐가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호기심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더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이라는 게 발동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키고 있던 북한 군인들이 발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총에 맞고 박왕자 씨 시신은 우리나라로 이송되었고 그리고 그때 이명박 대통령님 이제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금강산 관광이 차차 이제 막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부로 총격을 가할 수 있냐? 북한에도 군인들에게 함부로 총탄을 발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금강산 부분에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이 가면 사실은 발포하는 것을 최대로 조심해야 되죠. 만약에 특수구역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잡아서 여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내보내는 게 사실 맞는 거죠. 그러나 북한에는 그 어떤 절대적인 방침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구역에는 무조건 들어오면 사살해라. 너희한테 처벌을 절대 주지 않겠다. 이게 정말 어찌 보면 독재 국가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뉴스를 감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뉴스를 많이 내보내요. 뭐 코로나가 어디서 발생했다, 어떻게 됐다, 또 어떻게 됐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뉴스를 북한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통일전선부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쓰는 언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경제 뉴스, 문화 뉴스 또 이런 것들을 전문 연구하는 그런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이런 데 졸업한 문과대 학생들이 전문 그걸 이제 연구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글을 쓰는 문생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많은 걸로 이제 막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이분이 이혼 위기에 처해 있고 뭐 채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채무를 자꾸 이제 채무 때문에 덕촉이 와서 이분이 고민도 했다 하면서 이 사람이 자진월북을 한데 이제 무게를 이제 싣고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제 생각은 그래요. 공무원이 아무리 채무가 있고 빚독촉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으로 가려고 했을까? 여기에는 정말 의문이 들거든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에서 바다를 구경하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에 맡깁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격을 가했잖아요.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번에 보셨죠. 김여정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이제 폭파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소해상이나 해안선에 모두 이제 지령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령이 떨어지면 남쪽에서 넘어온 수상한 사람이나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있으면 즉시 사살할 것. 이런 명령이 떨어질 때는 병사들도 마음 놓고 사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북한 서해상에서 근무하던 분들의 이제 전화 통화를 듣고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도 이거는 내가 국가로부터 받은 명령이야, 방침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격은 군 당국에서 떨구는 건데 군 당국은 또 누구의 지시를 받죠? 군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누구죠? 김정은이죠. 김정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사살해도 좋다 하는 그런 지시를 떨궜다는 겁니다. 표류된 사람에게 총으로 코로나가 묻어 있을지도 모른다 하고 총으로 쏘고 그 시체마저 훼손해야 됩니까? 우리 국가는 어떻게 이 첩보를 입수했을까? 연평도에서 이제 북한이 가깝다 보니까 드론이나 아니면 막 쌍안경으로 이제 다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실종됐으니까 혹시 북한 쪽에서 어떤 반응이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열심히 감시한 거죠. 감시했더니 방한복을 입은 북한 군인들이 여럿이 나와서 우리 공무원의 시체, 총에 맞은 우리 공무원의 시체를 불을 질렀다는 겁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천추에 용서 못할 그런 제약입니다. 박왕자 씨 피격 사건, 또 이번에 일어난 우리 공무원의 피격과 시체 훼손 사건, 역사는 증명할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저지른 이 죄악, 언젠가는 북한 김정은에게 벌이 내려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십시오. 감사합니다.